투명하면서 약간 먼지 같은 그런 게 보이는 식초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오랜 시간 숙성시키고 가라앉혀 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없습니다만, 그 선물 받은 식초에는 앙금이 가라앉아 있고 부유물이 떠다니고 있는데, 이제 빛에 비춰보면 보이는 거죠. 이 식초를 먹어도 되느냐는 어떤 질문을 해 오셨어요. 이제 그러면 식초를 구입한 그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을 해 보시면 되지 왜 저한테 연락을 주셨냐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선뜻 전화하기가 쉽지 않고 저한테는 이제 좀 전화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전화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드셔도 상관없는 거라고, 천연 발효 식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앙금이 가라앉고 부유물이 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해롭거나 잘못된 건 아니고, 천연 발효 식초들 중에 그렇게 앙금이 숙성이 오래되지 않았거나 내지는 숙성이 오래되더라도 그런 부유물들이 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런 것을 가급적 뜨거나 가라앉지 않게끔 하려고 오랜 시간 숙성을 시켜서 보내드립니다만은, 혹시 천연 발효 식초 중에 그런 게 보이시더라도 그런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발효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부득이한 그런 어떤 산물이고요. 깨끗해 보이더라도 미세한 어떤 전분이나 그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고 그런 클로이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부유물들이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천연 발효 식초에서는 그런 것이 너무 보기에 흉할 정도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면 드셔도 괜찮은 무방한 그런 거고요. 그게 바로 천연 발효 식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당신이 만드는 게 천연 발효 식초인 거라는 걸 증명해 보라고 했던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고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천연 발효 식초요, 바닥에 내려앉은 앙금 그리고 미세하게 부유물이 떠 있는 그것도 나쁜 건 아니라는 거, 발효 식초를 만들면서 생길 수 있는 거고 걸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만은, 혹시 걸러지지 못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걱정 말고 드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식초 원액을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방법입니다만은, 이게 쉽고 편하지만 의외로 시고 독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 권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분들한테는 식초는 좀 독하지 않게 덜 시게 드실 수 있으시면서 다른 약성은 좀 더 높여가지고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식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달걀입니다.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드시지요. 그 초란이라고 해서요, 식초에 달걀을 담궈서 이 달걀 껍질을 녹여서, 이 난각이라고 하죠. 이 달걀 껍질에 있는 천연 칼슘 성분을 식초에 녹여서 드시기 위해서 초란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콩이고요. 쥐눈이 콩, 약콩. 물론 일반 다른 콩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약되게 드시려면 이왕이면 약콩, 쥐눈이 콩 하는 이 콩을 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이 초콩을 해서 드시는 분들 많고요. 계란은 물론 여자분들이 많이 드시죠.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관절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이 천연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 초란 많이 드시고요. 이제 당뇨나 혈압 있으신 분들도 많이 드시는 거고, 갱년기 증상이 있으시고 좀 연세 드셔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떨어지고 양이 줄어서 겪는 어떤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이소플라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성 호르몬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성분. 그래가지고 콩을 드시는 방법으로 식초에 콩을 넣어가지고 콩의 그런 유효 성분들을 우려내서 드시는 초콩이 있고요. 그리고 마늘입니다. 마늘을
식초에 마늘을 담궈서 이제 초마늘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드시면 식초는 덜 시고 덜 독해지고요. 식초 원액에 이물이 들어가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재가 되겠습니다만, 식초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이물질이죠.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옴으로써 식초의 산도를 떨어뜨리고 맛을 순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콩이나 마늘, 달걀 껍질들의 어떤 것들이 약성을 높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겠습니다만은, 나는 그게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좀 번거롭겠지만 식초에 달걀을 녹여서 드시고, 초란 방법, 초콩으로 드시고 초마늘로 드신다면 좀 덜 시고 덜 독하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조금 더 길어지겠습니다만은 잠깐 짧게 팁이라 할까요? 초란 만드는 팁은요, 초란을 만들겠다 하시면서 이제 그 달걀하고 식초의 어떤 배합 비율, 섞는 비율을 궁금해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맥주컵 1컵 200ml 기준의 달걀 하나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맥주컵 1컵 분량 200ml 식초 분량에 달걀 1개를 넣으셔서 초란을 만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달걀을 많이 넣으실 수도 있겠지만 콩이나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껏 식초에 많이 넣으시는 방법도 있으시겠지만, 모든 게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계.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면 그 양만 늘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녹아 나오는데, 그리고 녹아 나와서 그것이 약성을 띠는데 가장 좋은 어떤 비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장 잘 녹고 그게 잘 녹았을 때 또 약성이 가장 괜찮을 그런 비율은, 초란을 만들 때는 식초 200ml 기준에 달걀 1개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초콩을 또 잘 만들 건 아니고요. 콩은 1차적으로 볶으셔야지요. 그러니까 초콩을 드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겁니다. 초콩을 만들어 드실 때는 초콩이 완성된 다음에는 맑은 식초는 맑은 식초로 따라서 드시고요. 그 남은 식초 속에 잠겼던 콩은 콩 자반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잘 하시는 건데요. 식초에 콩을 담궜다가 초콩을 만든 다음에 맑은 식초는 따라내서 드시고요. 물에 희석을 해서 드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콩이 섞였으니까 식초 맛이 순해집니다. 독하지 않고 순해서 드시기에 편하고요. 그 남은 콩은 간장하고 엿 같은 걸로 졸여서 콩자반 반찬을 하시면 돼요. 드시기에도 괜찮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요. 이미 식초에서 한번,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볶기도 했고, 식초에서 한번 삭혔다고 그러나요? 그러기도 했고, 다시 콩자반을 만들면서도 한번 졸여주니까 먹기에도 편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초콩을 아시겠지만, 개중에 입맛이 예민하신 분들은 초콩을 만들어 드실 때 식초콩에서 콩식초가 낫겠네요. 맑은 식초를 따라낸 콩식초에서 콩비린내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후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물론 그 초란에서는 당연히 그 계란의 어떤 비린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껍질만 드시는 경우에. 물론 그 노른자나 흰자까지 터뜨려서 드시면은 원체 맛이 역하고 독하기 때문에 어떤 계란의 그런 비린내 같은 것을 못 느끼실 수 있으신데, 초콩을 만들고 맑은 식초만 따라낸 콩식초에서는 또 예민하신 분들은 콩비린내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안 날 수는 없겠습니다만 덜 나게 하는 방법으로 콩을 더 바짝 볶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덜 볶으면 콩비린내가 조금 더 날 수 있고요. 바짝 볶으시면 콩비린내가 덜 날 수 있으니까
어떤 콩 식초, 초콩을 잘 만드시는 어떤 팁으로는 콩을 좀 바짝 볶아서 만드신다는 거하고, 맑은 콩 식초는 따라서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 남은 콩은 콩자반으로 만들어 드시면 뭐 물에 식초에서 콩까지 다 드실 수 있다는 거 하고요. 이제 마늘, 이건 초마늘의 경우에는 식초에다 그냥 마늘을 담그시면 드시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독하고 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초마늘인데 되려 위장 건강이나 식도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방법이, 그리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제가 초란이나 초콩이나 초마늘, 요것도 이제 실제로 한번 그런 것들을 실습으로 보여드리면서 잘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초마늘의 경우에는 생마늘을 이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늘을 살짝 찝니다. 저희가 삼겹살이나 뭐 고기 구워 먹을 때 마늘을 생마늘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늘을 구워야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불판에 마늘을 조금만 올려놓으면 마늘이 금방 익습니다. 마늘은 빨리 쉽게 익습니다. 만두찌는 그런 찜기 있잖아요. 일반 찜기. 그런 찜기에다 한 6분 정도, 6분 내외로. 물론 우리 집 불색이나 어떤 물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마늘은 빨리 익으니까 6분이나 7분 내외로 살짝 찌면 마늘이 이쑤시개나 젓가락으로 쑤셔 봤을 때 들어가는 정도, 그러면서 물러지지 않고 단단한 것은 단단한데 익은 거, 약간 투명하게 하얗게 익은 그런 마늘이 좋습니다. 그런 마늘을 식초에 담그고 일주일이나 열흘, 사실은 그 정도도 둘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두신 다음에 그 마늘을 드셔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늘을 익히면 마늘은 독하거나 맵지 않습니다. 단맛이 납니다. 그건 뭐 직접 구워 먹어서 이미 아시겠지만, 마늘을 살짝 찌면 마늘이 독하지 않고요, 단맛이 납니다. 그런 단맛 나는 마늘을 식초에 일주일 정도 담가 두셨다가 그걸 반찬으로 드시면 마늘이 맵지 않고 독하지 않고 맛있습니다. 반찬이 됩니다. 반찬이. 그리고 속도, 마늘을 드시면, 생마늘은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속이 아프거나 쓰리잖아요. 저희 표현은 애린다고 하는데, 그런 속이 애리거나 하는 것도 없습니다. 많이 드셔도 속이 애리거나 쓰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맛있게 들 수 있고요, 마늘이 단맛이 있고 식초가 신맛이 있으니까 달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달콤다, 약하게나마 새콤달콤한, 그런 새콤달콤하겠다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새콤달콤하게 마늘을 드실 수 있고 속이 쓰리거나 애리지 않게 마늘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초마늘을 한번 만들어 드시면 식초를 좀 더 좀 독하지 않게, 그러면서 식초 맛은 순해지고 콩이나 계란이나 그리고 마늘의 어떤 그런 효능들을, 약성들을 높여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좀 이야기가 길었던 것 같고요. 근데 더 길어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준비했던 게 있는데, 그리고 식초가 좋네 해도 식초를 드셔서 또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식초는 이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식품이면은 크게 해대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지 이로움은 있지만 한 가지 해로움이 있다면 그건 이제 이빨, 치아 건강에 좀 해로울 수 있다는 거지만, 그것도 각을 해 주시거나 밥이나 식사 중간 하시면서 밥이나 국, 반찬 같은 걸로 또 헹궈 주시면 크게 해로울 것도 없는 건데, 요런 분들의 경우에는 좀 이제 식초를 쉬시거나 아니면 드시지 않으시거나 하는 게 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식초를 좀 가급적이면 좀 삼가해 주실 분들이 계시는데,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습니다만은 대략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열이 많으신 분들이요. 뭐 열이 많아도 땀을 잘 흘리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열이 많으셔도 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드셔도 상관없는데, 열은 많은데 땀이 안 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열을 밖으로 발산하지 못하고 몸 안에, 체내에 이렇게 가둬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식초를 안 드시는 게, 또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초는 그 신맛, 그리고 그 신맛이 가지는 성질 자체가
한의학적으로 수렴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응축되게 하고 밖으로 퍼지지 않게 하고 모이고 이렇게 쌓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덩어리지게 하고, 그러니까 그 기운으로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이 식초를 드셔주시면 이제 신장 건강에 좋다고 하거든요. 그 신장에 좋은 이유가 어떤 한의학적으로 식초의 그런 수렴하는 성질 때문에 식초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거든요.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식초는 안으로, 밖으로 퍼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발산되지 않게 안으로 뭉치고 어떻게 덩어리지고 꽉 움켜쥐는 그런 성질 있는 식품이어서 간이나 신장 건강에 좋습니다만, 그렇게 몸에 열이 있는데 땀을 못 흘리시거나 안 흘리시는 분들은 몸속에 있는 열을 밖으로 발산해 줘야 되는데 식초가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억제를 하거나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쌓여 있는 열이 밖으로 퍼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태생적으로 열이 많으시면서 땀을 안 흘리시는 분들은 식초를 뭐 안 드시거나 드시더라도 적은 양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만은 관절염이 심해서 관절염이 심해서 관절에서 막 욱신욱신하면서 열이 나시는 분들, 관절이 막 무릎 만져보거나 어디 그 관절을 만져봤을 때 열기가 느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감기 몸살로 체온이 높아지고 열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몸에 열을 발산을 시켜줘야 이제 좋은 건데, 식초가 그런 몸 안의 열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수렴해주는 그런 성질이 미약하게나마 있으니까, 그렇게 태생적으로 열이 많으신 분들, 그러면서 땀을 안 흘리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질병, 관절염이 욱신욱신 거리면서 열감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감기 몸살에 걸리셔서 좀 열을 내려주셔야 되는 그런 분들은 식초를 안 드시거나 조금 드셔주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 보통 분들은 뭐 식초를 드셔주시면 뭐 건강에 이로운, 그야말로 이제 100가지 넘는 그런 이로움들을 경험하실 수 있겠고요. 예,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정도. 제가 생각해도 더 자세히 그리고 더 쉽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에 다시 반복되고 중복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습도 시켜드리고 정리도 시켜드리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말이 좀 길어지고 많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식초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게, 식후에 드시는, 공복에 드시지 않는 것만 지켜주시고, 뭐 물에 희석해서 드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빨대 같은 걸 이용해서 치아 건강을 안 해치시는 정도만 드셔주시면 상관없겠고요. 그래도 그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나 콩, 마늘 같은 다른 약되는 것들을 좀 섞어서 침출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약성도 같이 드시고, 식초는 좀 독하지 않게, 시지 않게 드시고, 계란이나 콩이나 마늘액 같은 데 있는 그런 좋은 유효 성분이나 약성은 좀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조금 완화시켜서 드시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또 제가 다음에 또 다른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그리고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